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3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총론 부분 정리를 간단하게 했고요. 오늘은 납세 의무 성립 시기 확정 소멸 사유에 관한 걸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 총론 파트에서는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학습을 잘 하셔야 되는데 최근에 언급이 한번 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보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언제 내가 낼 세금에 말 그대로 납세 의무가 언제 성립이 되고, 그리고 얘가 이제 구체적으로 얼마라고 딱 확정되는 시점, 그죠? 확정은 언제 되느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추상적으로 납세 의무가 성립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얼마라고 딱 확정된 시점들을 말하는 건데, 이 확정 시기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납부 방법을 두 가지를 배우잖아요. 신고 납부와 보통 징수 두 개를 배웁니다. 그죠? 그러면 얘는 예를 들면 신고 납부 조세가 있고 보통 징수 조세가 있다 치면, 그지? 뭐 우리가 보통 징수하고 이제 그런 부가주의 조세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과세권자가 부과한다 해서 부가주의 조세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얘는 지금 우리더러 알아서 신고하고 돈을 내란 뜻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예요? 가만히 있으면 고지서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결론적으로 신고 납부 조세는 우리가 알아서 신고를 해야만이 알기 때문에 결론은 뭐다? 내가 얼마라고 신고를 하면 그 금액으로 확정이 되는 게 맞죠? 원칙적으로, 그죠? 그래서 얘는 뭐다? 그냥 그대로 가면 됩니다. 신고 납부 조세는 우리가 뭐 했을 때? 신고했을 때 확정된다. 내가 1억에 취득해서 1억에 신고하면 1억으로 확정되는 거고, 1억에 사서 8천에 신고하면 8천에 일단 신고하면 확정이 되는 거죠. 나중에 업다운 쓴 건 나중 문제입니다. 신고 당시에는 그 신고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해 준다. 그죠?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과세권자가 직접 세금을 계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예를 들면 재산세 같은 경우는 누가 계산합니까? 그죠? 과세권자가 세금을 계산해서 우리한테 고지서를 보내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과세권자가 결정했을 때 확정된다. 결론적으로 이 납세 의무 확정 시기는 간단한 거죠. 신고 납부 조세는 언제 신고했을 때 확정된다 그러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부가주의 조세는 과세권자가 결정했을 때 확정된다. 그러면 얘는 이제 납부 방법이 뭔지만 알면 우리가 확정 시기는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험은 주로 최근에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이 성립 시기 부분이 주로 언급이 됩니다. 성립 시기. 그러니까 내가 낼 세금의 납세 의무가 언제 법적으로 성립이 되느냐 그런 건데, 자, 이거는 이제 우리 교재 구성과 관계없이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순서대로. 맨 먼저 부동산을 우리가 취득하면 내는 세금이 취득세죠. 취득세. 그죠? 여러분, 취득세는 물건을 뭐 했을 때 내는 거예요? 취득을 할 때 내는 거죠. 그러면 물건을 취득할 때 세금을 내기 때문에 취득세는 납세 의무 성립이 언제 된다? 말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뭐 취득했을 때죠. 과세 물건을 취득할 때 성립이 된다. 설마 취득세는 그 과세 물건을 쳐다봤을 때 성립된다. 그러면 여러분 밖에 함부로 부동산 같은 거 쳐다보다니 큰일 나죠. 그죠? 그러니까 이는 취득세니까 그대로 가시면 돼요. 오지 마시고 취득했을 때 되는 거니까 취득할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그러면 등록세는 언제 뭐 할 때 내는 거예요? 등기 등록할 때 내는 거죠. 그럼 얘는 언제 성립해요? 등기 등록 안 하면 안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언제? 등기 등록할 때 성립한다. 간단한 거죠. 갖고 있으면 뭐 나와요? 재산세 나오죠. 재산세. 그죠? 재산세는 항상 법으로 기준일이 정해져 있다 있죠. 그걸 언제라겠어요? 과세 기준일 그랬죠. 과세 기준일.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일. 재산세는 무조건 언제 기준입니까? 매년 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죠. 그래서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날부터 판단하기 때문에 재산세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시점은 언제다? 과세 기준일이다. 당연한 거죠. 재산세 과세 기준일 그렇습니다. 6월 1일. 얘가 이렇게 가면 따라가는 거 있죠. 뭐 종합부동산세는 무조건 따라가잖아요. 왜요? 종부세는 어차피 뭐요? 재산세 내는 사람이 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기준은 종부세를 재산세에 따라가기 때문에 똑같이 과세 기준을 해서 6월 1일 이렇게 가는 거고, 그렇게 따지면 얘가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라는 게 있습니다.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여러분 이거는 병기세목이잖아요. 재산세 병기세목. 그죠? 우리 재산세 배울 때 배웠죠? 병기세목. 얘가 재산세 고지서에 같이 나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재산세 내는 사람 중에서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건 재산세 내는 사람이 이걸 내기 때문에 결국 얘도 누굴 따라간다? 재산세를 따라간다 해서 얘네들은 셋 다 언제다? 과세 기준일, 즉 6월 1일로 간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샀을 때 갖고 있을 때, 그리고 팔면 이제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소득세가 있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가 있고, 그 다음에 법인세가 있습니다. 법인세. 자, 얘네들은 법으로 이제 우리가 뭐가 있냐면 이런 용어가 있어요. 과세기간이라는 걸 배웠죠. 과세기간. 이게 뭐예요? 세금을 부과하는 법적인 기간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소득세 같은 경우는 과세기간 1년으로 가잖아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된 소득을 한꺼번에 몰아서 세금을 내란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다닐 때 연말에 정산하는 이유가 뭐다? 왜 분기도 아니고 반기도 아니고 왜 연말에 정산해요? 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이 1년치를 몰아서 한꺼번에 세금을 내라겠으니까 정산을 이때 가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걔는 결론적으로 얘는 이 기간이 정해졌으니까 이 과세 기간이 끝나야지 뭐가 성립이 된다?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는 거죠. 만약에 중간에 11월 달에 납세 의무가 성립된다. 근데 12월에 소득이 또 발생하면 어차피 걔도 합산해서 과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정해져 있는 애들은 언제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그렇죠?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 부가가치세도 1년에 2번 내긴 하지만 어쨌든 기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1월 1일부터 6월 30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해져 있으니까 얘도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법인세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회계연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정해진 기간이 끝나야지 성립이 된다. 그래서 얘들 셋 다 뭐다? 정해진 과세 기간이 뭐 할 때? 끝나는 때 성립이 된다. 뭐 간단하죠. 한 번에 3개 가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추가로 잘 나오는 게 상속세와 증여세 같은 게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가 있다. 그죠? 여러분 상속세는 그죠? 증여세 이렇게 있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무상승계치 되겠죠. 무상승계라 했잖아요. 무상승계. 공짜로 주는 거예요. 차이점보다 이거는 돌아가신 다음에 주는 거고 이거는 뭐 살아생전에 주시는 겁니다. 살아생전에. 그러니까 상속세는 예를 들면 얘는 돌아가셔서 이미 돌아가셨어요. 상속을 해주시고 근데 돌아가셔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큰아들하고 큰며느리가 맨날 제사 지내고요. 나머지들은 뭐야 다 준비해놓은 와가지고 제사만 싹 지내고 설거지하고 물건 바쁘다고 홀딱 가버려. 그럼 맨날 준비는 큰아들이랑 큰며느리 갑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럼 다시 오셔가지고 야 내가 올라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상속 재산 배분을 잘못한 것 같아. 다시 해야 될 것 같다고 내려와서 다시 하십니까? 안 되죠. 이미 가셨으니까. 이는 무조건 돌아가시면 끝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상속이 개시된 날, 무조건 돌아가신 날이 납세 의무 성립 시기가 됩니다. 근데 이 증여세는 안 그렇죠. 증여세는 주시는 분이 현재 살아계시죠. 그죠?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건 누구 맘이야? 주는 사람 맘입니다. 주는 사람. 아버지가 줄 때 아침에는 큰아들한테 준다겠다가 점심때 보니까 둘째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저는 다른 거 필요 없고 아버지만 건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호권 같은 거 띡 밀고 가. 그러니까 어라 둘째 아들이 이렇게 효자네? 이래서 걔 줄까? 하다가 저희 때 되니까 또 막내딸이 와서 뭐라 그래요? 아빠 여기 앉아봐. 그러더니 막 그죠? 아버지가 70이 넘었는데 30 넘은 딸이 막내딸이 막 춤을 추는 거죠. 아빠 힘내세요 하고 춤추고 노네. 그러니까 나한테 이런 귀여운 막내딸이 있었나? 얘한테 줄까? 이럴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는 사람 마음이니까 말로만 내가 너한테 주겠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손에 들어와야 내게 된다 그런 얘기죠. 이거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증여는 그 증여로 그 재산을 취득했을 때 성립한다. 그러니까 얘는 과세권, 얘는 돌아가신 날 상속 개시일이고 요거는 뭐예요? 증여로 그 재산을 취득했을 때 성립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치세가 있는데 인치세는 문서 작성할 때 붙이는 거죠.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자동차 등록 같은 거나 뭐 하게 되면 서류 같은 거 띄러가면 증지 붙인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뭐라고 하니까 얼마짜리 사오세요 그러죠. 그러면 10만 원짜리 사오세요 그러면 내가 낼 인치세가 얼마란 얘기야? 10만 원이란 얘기죠. 그럼 얘는 그 인치 사다 주면 붙이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 인치세는 과세 문서를 작성할 때 얘는 성립 시기와 확정 시기가 같습니다. 왜냐면 얼마짜리 사오세요 그러면 10만 원짜리 사오라고 하면 그 10만 원이 내가 낼 인치세인 거죠. 이미 확정이 된 거죠. 금액은 확정됐고 붙이면 끝난다. 그래서 얘는 특징이 과세 문서를 작성할 때 납세 의무가 성립과 동시에 확정된다. 이런 특징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게 기본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뭐 부가세로서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가 있죠. 농특세와 지방교육세. 그럼 얘네들은 부가세라고 하잖아. 우리가 부가세요. 부가세가 뭐라겠어요?
자체적으로 과세를 못하기 때문에 본세에 덧붙여 내는 세금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얘는 성격상 자체적으로 세금 부과를 못하는 거니까 납세 의무 성립도 얘가 자체적으로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언제? 따라가는 거, 성격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간다? 본세에 따라간다. 그러니까 농특세와 지방교육세는 부가세이기 때문에 그 과표가 되는 본세 성립할 때 같이 성립이 된다. 예를 들면 농어촌특별세가 취득세에 붙으면 취득세 성립할 때 같이 성립이 되는 거고, 이 농특세가 종합부동산세, 부가세로 붙을 때는 종부세하고 똑같이 과세 기준일 이렇게 따라간다는 얘기죠. 본세. 그죠? 그렇게 따지면 가산세라는 것도 있죠. 여러분, 가산세는 얘가 뭐예요? 신고납부 안 했을 때 추가로 내는 거잖아요. 그럼 얘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산세도 자체적으로 과세를 하는 건 아니죠. 얘가 신고납부 안 했을 때 그게 추가로 붙는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얘도 보다 성격은 얘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얘도 뭐라고 돼 있어요? 그 가산할 국세, 지방세 성립할 때 같이 성립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의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하면 수시부가라고 있어요. 수시부가. 그러니까 재산세 같은 경우는 이제 수시부가가 되잖아요. 왜? 누락이나 착고 등이 생겨서 세금 부과를 못하게 되면 발견 즉시 그때 부과할 수 있다. 이거를 우리가 수시부가 그럽니다. 이때 그러면 이 수시부가 조세는 언제 납세 의무가 성립하냐면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할 때 성립한다. 그죠? 수시부가 할 때가 아니라 사유가 발생할 때 성립된다. 그래서 뭐 요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과세 기준이란 말이 있는데 이런 분이 있습니다. 과세 기준일은 무조건 언제니? 6월 1일이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6월 1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날을 말해요. 근데 그게 재산세는 6월 1일이고 다른 애들은 7월 1일도 있고 다 틀립니다. 근데 무조건 뭐 이거 나왔다면 무조건 6월 1일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주민세, 제3분 주민세 같은 경우 최근에 나왔던 건데 걔는 과세 기준일이 맞는데 걔는 7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장 같은 거 갖고 계시면 그 사업장 면적에 따라 주민세를 내는데 걔는 기준일이 과세 기준일이 언제야? 7월 1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달자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세목의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다. 이거는 아닌 거죠. 그럼 좀 조심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성립 시기는 뭐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거 정리를 하신 다음에 여기다 추가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이제 만약에 나오면 주로 얘가 물어보는데 얘랑 같이 물어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취득세는 예를 들면 언제 성립하니? 그러면 취득세는 취득할 때 성립하고 뭐 할 때 확정된다? 신고납부 조세니까 신고할 때 확정된다. 그러시면 되는 거지. 그죠? 예를 들면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에 성립하고 얘는 뭐예요? 과세권자가 결정했을 때 확정된다.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된다. 그러면 이 상속증여세 있죠? 상속세, 증여세. 그죠? 자, 얘네들은요, 상속세, 증여세는 보시면 얘들은 신고를 했는데 둘 다 신고. 신고 안 하면 뭐예요? 신고 안 하면 가산세가 나옵니다. 둘 다. 그러면 이 상속세와 증여세는 납세 의무 확정 시기가 언제일까요? 신고할 때 확정될까요? 아니면 과세권자가 결정했을 때 확정될까요? 그러면 얘는 딱 보면 신고납부, 그러니까 신고를 해야 되니까 신고 안 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니까 당연히 신고했을 때 확정된다라고 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 두 개는 과세권자가 결정했을 때 확정된다. 요게 여기선 얘만 조심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속증여세는 여러분이 신고를 하시지만 그걸로 확정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고를 하시면 과세권자가 조사해서 뭐를 해? 걔들이 최종적으로 이 금액이 맞다라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럼 걔네들이 결정을 하면 그걸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언제 확정된다 그래야 돼요? 과세권자가 결정했을 때 확정된다. 그래야 맞는 지분이 된다. 그럼 어떤 분이 나는 상속에 신고했는데 그대로 뭐 국세청에 아무 얘기 없고 그냥 그걸로 끝났는데 짜잘한 건 안 합니다. 짜잘한 건.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거 내는 걸 일일이 국세청에서 조사해가지고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거 신고 안 하죠. 그런 거에 다 하면 과로로 쓰러지지. 막 최소한 몇억, 몇십억 기본 돼야 그래야지 얘들이 조사를 하고 보통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죠? 물론 뭐 금액이 작아도 운 나쁘면 할 수는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상식적으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상속세 신고했다고 막, 그죠? 국세청에서 계속 다 조사해가지고 일일이 확인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법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둘 개 조심해라. 뭐라고요? 이 두 개는 신고는 하지만
확정 시기가 신고했을 때가 아니라 과세권자가 결정했을 때, 그죠?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죠. 자, 그럼 얘가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고 확정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어요? 소멸 사유가 있어요. 소멸 사유. 그러니까 내가 납세 의무가 얼마라고 금액이 딱 확정됐습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하면 없어지는 얘기지? 자, 예를 들면 10만 원 이렇게 확정됐어요. 그러면 그게 없어지려면 어떻게 하면 돼? 뭐 어떻게 되면 돼요? 돈 내면 되지. 돈 내면 되지. 내면 끝이야. 내면 되지. 그치? 자, 두 번째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있죠. 내가 줄 돈이 50만 원이고 받을 돈이 50 있어. 그럼 어떻게 돼? 둘이 쌤쌤이니까 우리 전문 용어로 뭐 한다 그래요? 퉁친다 그래요. 퉁쳐이. 그죠? 퉁치면 되는 거죠. 그걸 이걸 상계 처리한다 그래요. 상계 처리. 그걸 법적 용어로 충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충당. 그죠? 그러니까 서로 상계 처리했으니까 퉁치고 끝난 거죠. 그럼 납세 의무가 뭐가 돼버려? 소멸이 돼버립니다. 그럼 세 번째는 부과를 뭐 한다? 세금 부과를 취소한다. 부과를 취소했어요. 그죠? 취소. 여러분, 취소란 말은 우리 민법 배우시면 취소가 되면 그 법률 행위가 뭐 한다?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부과 자체가 했다가 취소가 됐다는 얘기는 이 부과 자체가 무효가 됐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납세 의무가 소멸이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제척기간의 만료다. 그죠? 제척기간의 만료라고 합니다. 제척기간의 만료. 요거는 이제 뭐냐면 그 세금을 부과할 때 과세권자가 아무 때나 우리한테 세금을 부과하면 안 됩니다. 법으로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그 정해진 기간 안에만 세금을 부과하도록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이 지나버리면 세금을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도록 만든 걸 뭐라 그래요? 제척기간이라고 그래요. 아무 때나 막 10년, 20년 전 걸 막 갑자기 부과해서 세금을 내라.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 기간을 정했는데 그 정해진 기간이 만료가 됐다는 얘기는 기간이 끝나버렸다는 얘기죠. 그럼 다시는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사실은 제척기간이 한번 나온 적이 있긴 하거든요. 잘 나오는 내용은 아니에요. 기간이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이제 기간이 제일 긴 거는 무상승계입니다. 상속세 증여세는 길어요. 왜? 여러분 상식적으로 상속이나 증여는 무상승계잖아요. 무상승계가 뭐예요? 공짜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보통 누가 누구한테 줘요? 부모가 자식한테 주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재산이 자식한테 세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철저하게 조사를 합니다. 상속세 증여세는. 그래서 얘네들은 만약에 상속세 증여세를 여러분 신고를 안 하거나 그랬다 그러면 얘는 기본이 15년이에요. 제척기간이 15년. 그 상속세 신고를 하는 포탈 목적을 했다 그러면 15년 안에는 내가 뭐 할 수 있다? 고지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내가 상속세 신고를 했어요. 근데 뭐가 잘못됐어. 그거를 몇 년 안에 신고하고 15년 안에는 나올 수가 있다는 거야. 그죠? 그게 기간이 제척기간이라는 거죠. 얘는 길게 가죠. 그러니까 얘는 단순 착오 때문에 신고하지 않으면 10년인데 안 그러면 기본 다 몇 년이다? 15년으로 간다. 제일 길다는 거 보시면 되고 요거 빼고 나머지는 기본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사기 등 부정한 방법은 10년. 사기 등 부정한 방법. 그러니까 세금 포탈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러면 걔는 그 신고한 날로부터 10년 안에는 걸리면 고지서가 나올 수 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그 양도세 다운계약서 쓰잖아요. 여러분 다운계약서. 그래서 다운 쓴 건 지금 세금 포탈 의도를 가지고 낮은 금액을 신고한 건 일부러 그런 거잖아요. 그런 케이스는 그게 몇 년 안에는 고지서가 나올 수 있다는 거. 10년 안에 걸리면 고지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부과할 수 있다. 그럼 내가 다운 쓰고 10년 지났어. 그러면 그때는 걸려도 나한테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제척기간이 만료가 돼서 납세 의무가 소멸돼 버렸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무신고. 신고를 안 하시면 기본이 7년입니다. 그러니까 취득세 신고를 안 하셨어? 그러면 7년 안에 고지서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기타 일반적인 경우는 5년입니다. 5년. 그러니까 제척기간은 기본이 5년인 거죠.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기본 5년. 그러니까 우리가 세법을 배우다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기간 중에 하나가 5년입니다. 뭐 몇 년 안에 5년 안에 5년 안에 5년 안에 5년 이런 거 많이 나오죠. 그게 왜 그러냐면 제척기간 기본이 5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5년 안에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럼 얘는 사기 등으로 신고 안 했을 때 얘는 그냥 무신고일 때 기타니까 예를 들면 재산세 같은 경우는 보통 징수니까 제척기간이 몇 년이겠어요. 걔는 신고납부가 아니기 때문에 5년이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안 하면 10년.
그냥 일반 무신고는 7년, 나머지는 몇 년? 5년으로 간다. 이게 기본 개념이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 좀 더 가면 더 있습니다만 이게 자주 나오는 언급되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사항만 기억을 하시고 나머지는 나중에 보충적인 건 문제 같은 거 풀 때 보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하나 더 있죠. 소멸시효의 완성이다. 되죠? 소멸시효. 이거 뭐냐면 이런 거죠. 자, 소멸시효. 자, 얘가 세금을 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제척기간 안에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보내놓고 세금을 내든지 말든지 안 걷고 냅둬버려요. 그리고 나서 기간이 5년이 지나버리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납세 의무가 소멸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이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서 부과권과 관련된 거고, 얘는 부과하고 징수를 언제까지 하느냐, 그 징수권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부과만 하고 내든지 말든지 징수를 안 해버리면 아무런 조치를 안 하게 되면 일정 기간, 기본이 얘는 5년이거든요. 5년 지나버리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없어져 버려요. 그럼 이 말대로 하면, 그럼 내가 세금 부과가 됐는데 안 내고 5년만 버티면 세금 안 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 버티죠. 세금 안 내고. 그죠? 그래서 이 4번하고 5번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 4번은요, 기간이 딱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여의 땡하고 7년, 여의 땡하고 5년. 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5년 지나고 7년 지나고 10년 딱 지나면 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정확히 딱 해서 그냥 무조건 10년 지났어. 그럼 끝. 7년 지났어. 그럼 끝이에요. 근데 얘는 안 그래요. 소멸시효는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여러분이 소멸시효가 5년이에요. 5년. 기본이 5년인데, 그럼 5년만 버티면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세금이 부과됐어. 그럼 내가 세금 안 내려면 도망가면 되죠? 어디 도망가 있어. 근데 옆에 근처가 있으면 잡힐 수 있으니까 지리산 들어가서 반 달고 뭐하고 쎄쎄 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죠? 5년만 놀고 있으면 되죠? 그러다가 이제 4년하고 364일에서 하루 남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으니까 내려와야 되죠? 반달곰이 그동안 정들어가지고 네가 그냥 다시 마늘 먹고 고무로 환생하면 안 되냐고 막 그 유혹하는 걸 무리치고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이제 간만에 내려왔으니까 목욕지기 하고 집에 뜩 갔더니 여기 우편함에 뭐 있어? 독촉장이 날라와 있어요. 독촉장이 날라와 있어. 그럼 다시 여기 땡 5년입니다. 또 뭐 날라왔어. 그럼 다시 5년. 뭐 날라오면 다시 5년. 얘는 안 없어져요. 날라오면 5년, 날라오면 다시 5년, 다시 5년, 다시 5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냐면 만약 얘를 이것처럼 안 해버리면 얘처럼 기본해서 5년 지나면 무조건 안 내도 된다. 그러면 다 안 내고 버틴다니까요. 그럼 세금을 징수할 방법이 없는 거지. 그래서 얘는 시효가 중단 사유가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안 내면 뭐 날라오면 다시 이렇게 간다는 거죠. 안 없어져요. 그게 안 내기는 못 빼기는 거예요. 그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세금을 안 내잖아요. 공과금 같은 거 안 내면 내든 안 내든 주기적으로 막 이렇게 뭘 자꾸 보내잖아요. 고지서 같은 거를.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내버리면 그러니까 독촉, 그러니까 빨리 내라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게 다시 시효가 중단돼서 어떻게 돼요? 다시 5년 또 나오면 다시 5년 다시 5년 다시 5년 그런 효과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안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계속 보내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이거를. 그래서 얘가 내라해서 자꾸 하는 거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옛날에 보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주장차 위반 같은 거, 딱지 같은 거 막 십몇 년 전 것도 막 나오고 그러죠. 그죠? 그럼 막 짜증나죠? 일단 기억도 안 나는 걸 10년 전 걸 막 내라고 나오면 열받죠. 근데 그게 왜 그래요? 주기적으로 걔네들이 계속해서 내가 몰라서 그러지 주기적으로 계속 내라고 보냈습니다. 고지서를. 그렇게 연장되는 거예요. 계속 5년, 10년 계속 낼 때까지. 그죠? 그게 이해 차이점이 있다 했어요. 그래서 요 세 개, 5가지가 뭐다? 납세 의무, 소멸 사유다. 그래가지고 이게 시험에 한번 나왔었죠. 그죠? 다음 중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거 모두 고르시오. 박스에다 넣고 이게 언급이 됐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들은 뭐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긴 하고, 그죠? 근데 얘도 최근에 나왔고 성립 시기도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론 파트에서는 되게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해주시고요. 참고로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죠?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자, 납세 의무자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세금을 체납하고 돌아가시면 그걸로 모든 세금의 납세 의무가 소멸돼 가지고 나는 세금을 안 내도 되느냐? 만약에 그럼 어쩌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법이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런 사업자 낼 때 그 집안의 최고령자 앞으로 사업자를 낸 다음에, 그죠? 세금을 무조건 체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체납하고, 그죠? 그럼 돌아가셨어. 그럼 납세금 소멸됐어. 그럼 끝. 그럼 폐업 신고하고 다시 그 다음 고령자 앞으로 또 사업자 내가지고 세금 체납하고 또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폐업하고. 그럼 다 그런 식으로 하지. 그죠? 그럼 세금을 누가 내겠어요?
그럼 동생이 형 앞으로 할 차례네. 그럼 내가 우리 집안 최고령자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제 앞으로 사업자를 낸다는 얘기는 제가 갈 날이 제일 가깝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지. 이게 무슨 이방원이도 아니고, 그죠? 이방원이. 태조 이방원이 그랬잖아요. 세종한테. 그죠? 모든 악업은 내가 지고 갈 테니 너는 성군이 되거라. 그죠? 그래가지고 이방원이가 자기 처남이건 뭐건 처남부터 시작해서 같이 있던 공신들 싹 다 죽였잖아요. 있는 동안에. 상황하면 싹 다 죽였죠. 그러니까 세종이 성군이 된 이유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왜? 걸림돌 되는 거 싹 다 죽여버렸으니까 자기 막 같이 형제였던 그죠? 동지들 다 죽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는 성군이 되거라. 그럼 아버지가 그래요? 아버지가 아들아, 내 모든 조세 세금은 내가 다 지고 갈 테니까 너는 편안히 살거라 하고 가시면 이방원처럼 세종처럼 아들이 편하게 살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지. 아버지는 편하게 가셨는데 아버지가 세금을 체납하고 돌아가시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뭐가 돼버려? 상속이 돼버립니다. 오히려. 그럼 아버지 재산도 뭐가 돼버려? 세금도 상속이 되는 거예요. 세금. 그러니까 여러분 자산만 상속이 되는 게 아니라 재산만 상속이 되는 게 아니라 또 부채도 상속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 상속세는 받았는데 아버지 상속세는 10억이고 부채가 12억이야. 그러면 받아놓고 이걸로 퉁치고 2억 세금을 내가 떠나야 되는 거예요. 채무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속재산 받을 때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제 애매하다. 만약에 부채가 더 많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상속 포기한다고 하죠. 그럼 상속 포기하면 나는 안 내지만 상속을 포기하면 안 없어집니다. 순위가 넘어가. 2순위, 3순위, 4순위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내면 우리 형제 자매, 그다음에 그죠?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그다음에 사촌 이렇게 넘어간다니까. 안 없어져요. 그래서 뭐래요? 한정 승인이라는 게 있어요. 한정 승인. 법원에다가 한정 승인을 신청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부채를 다 갖고 그걸로 퉁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받았는데 한정 승인 신청했더니 부채가 12억이고 상속 재산 10억이야. 그럼 이걸로 치고 끝나는 거예요. 소멸돼 버려요. 이걸 하면 한정 승인 신청하면. 근데 만약에 이걸 신청했는데 생각보다 부채가 많지 않아요. 그러면 그 퉁치고 남은 재산은 상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 재산이 애매할 때는 한정 승인 같은 거 신청하시면 되는 거죠. 어쨌든 돌아가셨다고 납세 의무가 소멸이 되는 건 아니다. 그죠? 이 소멸 사유가 아닌 거죠. 아닌 거죠. 그죠? 그러면 돼요.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에는 이 부분이 이제 이게 말씀드렸죠? 이게 재작년인가 시험에 나오고 그 다음에 저걸 나와서 성립시기. 근데 이 부분은 잘 나오지는 않아요. 그죠? 많이 나온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얘는 납세 의무 소멸 사유 소멸되지 않는 경우 그래서 사망 돌아가셨을 때 그죠? 그다음에 부가 철회도 있고 부가 철회 결손 처분 같은 게 있습니다. 부가 철회라는 건 뭐냐면 자 얘는 취소고 얘는 철회잖아요. 철회. 둘의 차이점은 이게 만약 헷갈리면 말씀드렸잖아요. 취소는 민법에서 취소가 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니까 부가 취소가 소멸이 돼버리는 거예요. 소멸사유지. 그러니까 철회는 안 없어져요. 철회했다가 나중에 얘가 소득이 발생하거나 있으면 추가로 다시 부활해서 또 세금을 걷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게 성립, 확정, 소멸에 관한 얘기다. 그래서 교재 31페이지에는 우리 교재는 성립시기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세살이 발생할 때 성립하는 조세 그래가지고 국세는 상속세는 돌아가신 날 상속 개시일 증여세는 아까 뭐라 했어요? 내 손에 들어와야 내 거다 증여로 그 재산을 취득할 때 인지세는 문서 작성할 때 붙이는 거라 했죠? 성립과 동시에 확정이 되고 취득세는 물건을 취득할 때 되니까 취득할 때 성립하고 등록세는 등기 등록할 때 내는 거니까 등기 등록할 때 성립한다. 면허부는 볼 거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과세 기준일은 종합부동산세 6월 1일, 지방세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똑같죠? 근데 거기 주민세 보세요. 주민세는 제3분 주민세 똑같이 기준일이 7월 1일, 8월 1일 이렇게 돼 있잖아. 날짜가 다르죠? 그죠? 그걸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는 거. 뭐예요? 소득세, 그리고 넘어가서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는 다 과세 기간이 정해져 있고 기간이 끝날 때 성립이 된다. 그리고 4번에 부가세 및 가산세 기타라고 돼 있죠. 농특세, 지방교육세는 부가세잖아요. 그러니까 부가세니까 어떻게 한다 했어요? 그 본세 따라간다겠죠. 그래서 본세 성립할 때 같이 성립이 된다. 그랬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 읽은 건 없습니다. 가산세는 뭐라고 돼 있어요? 가산할 국세, 지방세 성립할 때 같이 성립이 된다 그랬고. 수시부가하는 징수하는 조세는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하는 때. 얘가 수시부가 할 때 그러면 안 돼요.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하는 때 성립이 된다. 그죠? 이렇게 보면 되고.
확정 시기는 뭐 크게 볼 거 없죠. 신고납부 주소는 신고할 때 확정되고 부가해주 주소는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 확정되는데 어떤 것만 조심하면 된다 했어요. 상속 증여세는 다르다겠죠. 상속세 증여세는 과세권자가 결정했을 때 확정된다 해서 그 34페이지 보면 그 맨 위에 부가주의에서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 해가지고 상속세 증여세가 거기 들어가 있죠.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납세임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거 인지세 나왔잖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 그죠? 그 정도 보시면 돼요. 다는 못 들어. 지금 아까 이거 한 게 거의 다 대부분 내용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 소멸사에 나오죠? 35페이지. 이번에 납세의무 소멸사요. 돈 내면 내고 납부, 중당, 부가, 취소, 제척기간 만료해서 그 제척기간이 거기 나와 있잖아요. 상속세 증여세는 제일 길죠. 기본이 다 15년이에요. 단순 차고 신고한 경우만 과소 신고만 10년이고 나머지는 다 15년이고 기타는 사기 등은 10년. 그죠? 그다음에 넘어가면 기타 신고하지 않으면 7년. 나머지 일반적인 5년 이렇게 돼 있죠. 그죠? 10년. 그래서 거기 보시면 또 뭐 상속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게 10년 이런 거 나오는데 일단 뭐 그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뭐 일일이 볼 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사기 등은 10년, 기본이 무신고 7년, 기타 5년이다. 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징수권 소멸시 완성해가지고 요게 얘네들이 뭐다? 납세 의무 소멸 사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7페이지 가면 그 보충학습에 납세 의무 소멸 사유 제외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소멸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야? 납세 의무자 사망이나 부가 철회는 소멸 사유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그 예제에도 우리가 소멸 사유 아닌 거 해가지고 소멸 사유인 거 몇 개냐 해가지고 28회 때 재작년 시험에 나왔었죠. 보시면 되고 여기까지 해서 요거 성립 확정 소멸 사유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에 뭐 있어요? 조세와 일반 채권의 관계라고 하는 4절에, 그죠? 자, 이건 뭐냐면, 자, 이것도 시험에 있을만 한 번씩 가끔 어쩌다 한 번씩 나와요. 그죠? 자, 이거예요. 일반 채권이 있고, 조세 채권이 있어요. 그죠? 일반 채권과 조세 채권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반 채권이 있고, 세금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경매나 공매가 돼서 낙찰돼가지고 배당할 때 그 배당 순서를 물어보는 건데 뭐 구체적인 순서 1순위, 2순위 하는 것들은요 중개실무 파트에서 배우시면 되고 여기서 우리는 세금과 관련된 것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만약에요 여러분이 세금을 체납했고 그 다음에 일반 채권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럼 배당할 때 무엇을 먼저 배당하겠습니까? 당연히 세금을 먼저 떼갑니다. 그죠? 근데 얘가 이 조세보다 먼저 뭐가 돼 있어? 설정이 돼 있어요. 설정.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저당권 설정 등기가 먼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세가 나중에 후순위로 등기가 압류가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뭐가 우선이다? 당연히 설정 먼저 돼 있으니까 이 담보채권이 우선으로 배당을 하겠죠. 자, 이게 상식적인 얘기예요. 근데 시험은 뭘 물어보냐면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얘가 이 세금이 얘보다 뭐야? 이 일반 채권이 얘보다 먼저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세가 후순위인 거예요. 후순위. 그런데도 항상 얘네보다 우선적으로 배당하는 조세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저당권이 먼저 돼 있고 나보다 후순위인 세금이 있는데 배당할 때 그 나보다 후순위 세금을 먼저 걷는다는 거죠. 골 때리는 거죠. 그런 세금이 있다는 거야.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당해세라고 그래요. 이게 별 얘기 아니에요. 그냥 해당 재산 자체에 부과된 세금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시험은 항상 뭘 물어봐? 요 당해세를 물어봐요. 당해세. 당해세를 물어보는 거죠. 그럼 이 당해세가 뭐가 있느냐?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서는 재산세하고 종부세가 당해세에 들어갑니다. 재산세하고 뭐야? 종합부동산세가 당해세에 들어가고 안 배우는 것 중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 얘네들이 당해세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러니까 뭐라는 겨? 배당할 때 후순위인데도 얘가 먼저 배당을 한다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다? 대표적인 뭐다? 당해세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선순위인데 선순위에 배당을 하는데 재산세를 후순위인데 재산세를 먼저 배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막 가서 항의했더니 뭐라고 설명하더래요. 근데 뭔 얘기인지 몰라서 그냥 짜증나서 말귀를 알아들어야 대답을 하지. 그래서 그냥 왔다는 거예요. 근데 와서 수업 들으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재산세가 후순위인데 얘가 당해세이기 때문에 먼저 배당을 한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 네 가지가 대표적인 당해세 들어갑니다. 시험은 뭘 물어보는 거예요? 당해세를 고르시오, 당해세가 아닌 걸 고르시오,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그걸 보시면 되고, 참고로 재산세가 당해세면 여기에 부가세인 뭣도 지방교육세도 당해세에 들어가겠죠. 왜요? 재산세, 고지세 같이 나가는데, 이렇게 나가는데 그것만 딸랑 배당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얘도 같이 뭐에 들어갈 수 있다? 당해세에 포함이 될 수 있다 해가지고 얘네들 종류만 기본적으로 기억하시면 되지 뭐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는 뭐 보시면 조세와 일반 채권 관계 가지고 막 순 예외가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어딜 보시면 되냐면 38페이지 2번에 조세 우선권의 예외라고 돼 있죠. 그 맨 밑에 뭐라고 돼 있어? 양가로 2번에 담보채권의 우선이라고 돼 있죠. 그죠? 거기서 보시면 읽어볼게요. 잠깐. 뭐 조세의 법정 기일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 등록을 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이 있어서 그 매각 대금 중에서 조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담보된 채권은 조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한다. 그러니까 조세보다 먼저 전세권 설정 등이 돼 있으면 걔가 우선한다는 얘기죠. 다만이 중요합니다. 다만 당해 재산에 부과된 조세,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당해세는 뭐한다? 설정, 해당 가산금은 저당권의 설정 시기와 관계없이 우선하여 징수된다. 이런 얘기죠. 그때 그 당해세가 뭐라고요? 가로 안에 나와 있잖아요.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그리고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얘는 재산세, 고지세 같이 나가는 병기고지 세목이니까 같이 당해세로 나간다는 얘기고, 자동차세도 당해세 들어갑니다. 먼저 배당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지방교육세 등은 뭐다? 당해세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그 당해세만 기억하시면 되고, 나머지 내용들은 읽을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순서만 잘 기억하시면 된다. 그죠? 그래서 당해세에 뭐가 있다? 기본적으로 재산세, 종부세, 그죠?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가 있고, 특정 부동산의 지역자원시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41페이지 가서 5절에 조세의 구제제도를 보겠습니다. 연결세가 벌써 2월달이 거의 많이 갔습니다. 중순이죠, 지금. 그죠? 2월달 금방 갑니다. 근데 학원에서 보면은, 2월이 다 갔는데도 불구하고 공부를 할 기세가 없어요. 공부를 안 합니다, 생각보다. 명절 세고 나서 막, 그죠? 결석 되게 많이 하고 그럽니다, 결석. 그죠? 지금 저기인 거죠? 왜? 명절 세고 나면 이혼 제일 많이 한다잖아요, 우리나라에. 그죠? 다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학원에 안 나오시고 그런 분들은 이제 아직까지도 그 이혼할지 말지 결정을 못 하신 거죠. 갖다 와서 열받아가지고, 그죠? 참고 하시라니까, 그죠? 그냥 참으셔야죠. 지금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일단. 그죠? 지금 안 하면 시간이 많이 쫓깁니다. 여유가 있지 않아요? 지금 미리 해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공부는 머리로 하는 거 아닙니다. 공부는 머리로 하는 거예요. 공부는 말 그대로 머리로. 근데 누가 그러대요. 제가 저기서 그 카페에서 만났던 분이 공부가 아니라 쿵푸래요. 쿵푸. 쿵푸가 뭔지 알죠? 홍콩 저기죠. 쿵푸. 그죠? 그럼 얘는 뭐예요? 이걸 익숙하게 하려면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얘는 몸으로 하는 거죠. 몸으로. 숙달시켜서 반복하는 거잖아요. 공부도 똑같다는 거야.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뭘로? 몸으로 하는 거, 몸으로 계속 반복을 시켜가지고 숙달을 시킨다는 거지. 그래서 실수를 줄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합격한다는 거지. 근데 머리를 공부하면 떨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물론 머리가 좋으면 좋겠지만 얘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반복을 자꾸 하셔야 돼. 반복. 그죠? 무한 반복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다 되게 돼 있어요. 제가 옛날에 남자들 그 짤짤이라고 해서 어렸을 때 막 이렇게, 그죠? 의지투표상에 짤짤이라는 거 있죠. 그게 이제 했는데 제가 한창 어렸을 때 많이 했었는데 나중에 그걸 하도 많이 하니까 어떤 경지에 일어나면 이렇게 짤짤이라고 탁 채잖아요. 그러면 동전이 딱 몇 개인지 맞춰요. 감으로. 25개, 그럼 탁탁탁 25개. 착, 21개, 21개. 어느 순간에 제가 그 경지에 이르러 있는 거야. 근데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그렇게 된 거야. 왜? 얼마나 많이 했겠어. 밥만 먹어 맨날 이러니까 손에 감이 잡힌 거야. 뭐든지 그래요. 그냥 되는 건 없어. 세상에. 날로 되는 건 없어. 다 반복해야 돼요. 공부도 똑같다니까, 여러분.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 거지. 대충 하고서 그냥 되겠지 이게 아니라니까. 그런 공부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계속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1페이지 5절에 조세의 구제제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시험에 많이 나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기본 개념만 설명하고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그 문제 몇 개 딱 풀고 그냥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세금에 대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불복이 있다, 불만이 있다, 그러면 이 납세 의무자가 어떤 식으로 불복을 할 수 있냐, 그 절차를 말합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납세 의무자가 일단 불만 있으면 뭐 하면 돼요? 이의 신청을 하죠. 이의 신청. 해당 처분청에다가 이의 신청을 하고, 이의 신청하고 나서 불만이 있어 또 안 되면 심사 청구나 조세 심판 같은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 같은데, 그죠? 심판 청구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그죠? 해서 이것도 해서 불복을 하게 되면 행정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이 절차가 나온 거죠, 절차이. 그죠?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날짜입니다. 언제까지 할 수 있냐, 그죠? 그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보시고, 일단 얘가요, 여러분이 납세자가 여러분 불만이 생겨서 이의 신청하시려면 이의 신청을 며칠 안에 해야 되면 90일 안에 해야 됩니다. 90일 안에. 불만 있으면 이의 신청을 처분청에다 90일 안에 해요. 그러면 얘들이 그 결정, 이의 신청 해가지고 통지를 얘도 마찬가지로 며칠? 90일 안에 해줘요. 이 날짜는 다 90일이에요, 여러분. 얘가 이의 신청하고 불만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할 수 있죠. 이것도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그러면 이거에 대한 결정도 또 90일 안에 해주고, 또 행정소송도 며칠 안에 90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 90일이에요. 그 날짜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예외가 하나 있어요. 뭐? 국세는 30일. 뭐라고요? 이의 신청하는 건 다 90일인데 국세지방세 이의 신청 받고 이의 신청한 거에서 결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처분을 해줘야 되죠. 그거를 지방세는 90일 안에 하면 되는데 통지를 국세는 며칠 안에 해준다? 30일 안에 한다. 뭐 요 정도만 딱 보시면 돼요. 일단 최소 날짜는 기억하셔야 되죠. 근데 기억은 간단하죠? 간단하죠? 며칠? 90일. 통지도 90일. 근데 이의 신청은 국세는 신청은 90일 똑같은데 결정 통지는 며칠 안에 한다고요? 30일 한다. 요 정도만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 41페이지에 보면 뭐 조세의 구제제도에서 뭐 국세지방세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그 보시면 뭐 1번 나와 있고 2번 나와 있고, 그죠? 그다음에 그 1번의 양가로 3번에 보면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똑같은 처분에 대해서 심사 청구도 하고 심판 청구 두 개 다 할 수는 없다. 하나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고. 그다음에 불복 청구 시한 기간 결정이라고 돼 있죠. 그 보세요. 이의 신청 90일 안에 하고 동그라미 1번, 2번 결정 통지도 90일인데, 그죠? 지방세는 90일이고 국세는 며칠이야? 30일. 여기만 틀린 거죠. 30일. 나머지 똑같고, 그죠? 얘기죠. 심사 청구도 똑같죠? 90일. 심판 청구도 90일. 다 똑같아요. 다. 그죠? 행정소송도 며칠? 90일. 그죠? 행정소송 나오죠? 행정소송도 며칠 안에 90일 안에 제기를 해야 된다. 근데 다만 나오죠. 다만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에 따른 결정 기간에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는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결정 기간 지난 날로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얘가 90일 안에 이게 이제 90일 심사 청구 했잖아요. 그러면 심사 청구를 하면 걔네가 90일 안에 결정에 통지를 해줘야 돼, 나한테. 근데 얘들이 90일 다 되도록 심사 청구한 거에 대해서 결정해서 처분을 안 해줬다는 거, 통지를 안 해줬어. 날짜가 지나버렸잖아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한다? 그 결정 통지 오기 전이라도 이미 90일 지났으니까 뭘 할 수 있다? 행정소송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통지 나오기 전에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심사 청구를 하고 90일 안에 하면 얘들이 90일 안에 통지를 해주죠. 그죠? 그럼 내가 다시 뭐 할 수 있어? 행정소송을 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90일 됐는데 오늘이 90일째야. 근데 아직도 결정 통지를 안 해줬어. 내일 날짜 지나버렸어. 그럼 통지 아직 안 왔죠? 안 왔어도 이미 뭐가 지났으니까. 그죠? 결정 통지 기간이 지났으니까 그냥 뭐 할 수 있다? 행정소송 할 수도 있다. 뭐 그 정도 선. 뭐 특히 너무 깊이 갈 건 없습니다. 서류 송달은 뭐 거의 시험이 안 나오기 때문에 뭐 그죠? 넘어가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서 총론 정리를 하시고 다음 시간에 중요한 취득세부터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